비교적 조용한 주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다른 연도들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이 12조 원 가까이 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전년보다 2.3% 증가해가지고 91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매체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서 쇼핑을 한 것이면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빚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죠.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고 저축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활용해가지고 쇼핑을 한 것이 아닌가, 쇼핑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여러 회사들 및 업체에서 정리해고 및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금리 인상과 함께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뱅크만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중에 빗보이 크립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계의 저스틴 선 정도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 부정직한 행동들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저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번에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바하마로 날아가가지고 샘 뱅크만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방송에서 잠깐 나왔었던 샘 뱅크만의 차를 또 목격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차 내부에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샘 뱅크만의 차 내부는 여전히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그 안에는 게임 전용 노트북인 MSI 노트북 박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병 등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는 샘 뱅크만의 집을 촬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잣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외관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데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샘 뱅크만. 대단하죠?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행진을 하고 있었던 빗보이 크립토, 결국 경비원에게 잡혀가지고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샘 뱅크만을 잡아라라는 미션 아래 모인 사람들, 과연 그들은 샘 뱅크만과의 면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며칠 후면은 샘 뱅크만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에서 주관하는 한 서밋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때까지 샘 뱅크만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힘들지 않을까? 자, 한편 샘 뱅크만의 여자친구이자 알라미다 리서치의 CEO였었던 캐롤라인 앨리슨 같은 경우는 홍콩에 숨어있다가 이번에 두바이로 다시 도망치듯이 이동했다라는 찌라시 정보가 나왔었습니다. 두바이에 숨겠다라는 것이겠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잠잠해지면은 다시 유유히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 주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 및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68%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저번 주에도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온 후에 사람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약간 횡보 및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횡보 및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가 어느 정도 극에 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죠. 반등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 등등의 추가적인 잠재적인 악재가 나오거나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을 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알트코인들이 좀 튀었죠. 도지코인 등등 해가지고 다른 코인들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 매수 예정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도지코인을 많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도지코인 차트를 보긴 할 텐데 지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주요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지코인 외에도 주말 동안에 좋은 성적을 보였었던 솔라나라든지 폴리곤 등등도 여러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펌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제대로 움직임을 보여줘야만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달러 인덱스 지수라든지 미국 증시도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 조만간에 큰 움직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극과 극으로 치닫는 순간에 미국 증시 S&P 500은 큰 움직임을 보여왔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검은 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빨간 선은 사람들이 하락을 기대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녹색은 반대로 상승을 기대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금 하락이 다시 한번 엄청나게 치솟고 있으며 녹색은 처박히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지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 쪽으로다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치우쳤을 때 어떻게 됐죠? 올라가 버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반복된다면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오긴 할 텐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오히려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과거를 토대로 봤을 때 그랬다더라,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흥미있는 데이터여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 본 것입니다. 자, 당연히 아직까지도 2008년도 때랑 미국 증시가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떡락이 나와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락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게 떨어지지 않고 한번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휘저은 다음에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움직임도 예상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윤곽이 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다시 한번 또 긴장을 해야 되는 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전히 바닥은 어디인가, 어디에서 줍는 것이 좋은 가격대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나왔었던 분석의 종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립토 블렛이라는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분석가 같은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바닥 지표 중에 하나인 CVDD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누적 가치 소멸 일수라는 것인데 비트코인 바닥을 잡는 지표로 그동안에 활용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 15,900달러 선에서 나는 굉장히 편안하게 장투 목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느냐, 대부분의 하락세는 끝났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요. 반대로 어제 나왔다시피 악재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6,5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물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필부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는 12,000에서 14,000달러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자리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13,900달러 주봉 기준으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14,000달러대, 12,000달러대 비트코인은 과연 내려오게 될 것인가? 라인 차트로 봐도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저번 주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2,000달러까지 직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바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많이 꼬아놨습니다. 꼬여가지고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간다라고 믿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다가 다가오는 주에 16,000달러까지 조정받고 17,000달러까지 직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 번 속이게 될 텐데 지금 삼각수렴에서 위로 올라가는 척 하면서 숏쟁이들을 속이고 내려가는 척 하면서 롱쟁이들을 속인 후에 결국은 상승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예측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처럼 오히려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와이코프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스프링 및 테스트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와이코프 이론에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 랠리가 어우러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예상대로 긍정적으로 움직여준다 친다라면은 알트코인들 주말 동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추가적으로다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몇 개를 추려봤는데요. 해당 알트코인들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알트코인 등등이 상승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더라 정도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 주요 저항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왔죠.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강력하게 뚫고 올라왔는데 지지 확인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조정받음과 동시에 같이 지지 확인 후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카바 같은 경우도 지금 주요 저항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쏴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으로는 밴드 프로토콜인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했고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조정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는 엑시 인피니티 역시 최근에 저점을 높이면서 길을 모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도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매틱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주 다가오는 주에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샌드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 지금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온 후에 지지 확인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 BNB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많이 올랐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360달러 정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에이다 같은 경우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지 구간 30센트대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18센트까지도 열리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에이다도 조만간에 반등 한번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한번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금투세 도입 논란. 만약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세 부담이 지워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및 기재부 등등은 금투세 도입을 반드시 미뤄야 된다. 그리고 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당파 대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만약에 금투세를 도입을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기존의 과세 대상 15,000명에서 그 숫자가 15만 명으로 뻥튀기, 10배 뻥튀기 돼버리면서 세액 부담 증가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수익을 많이 낸 일반인들까지도 잡들이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큰 손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5억 원을 굴리는 투자자가 수익률 10%를 올리면은 금투세를 내야 되고 투자금이 1억인 경우 50% 수익을 내면은 여기서 무려 20%나 세금으로 떼가고 5천만 원을 2배로 불려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억울한 투자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가 주식이 만약에 내년에도 이어서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부 종목에서 수익을 낸다 할지라도 금투세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손익을 따져보게 됐을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국내 증시는 손을 안 대려고 할 것이고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한국에도 안 좋고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는 반드시 좀 유예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금투세 유예 반대하는 특정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위믹스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죠. 어제 저도 위믹스 관련해가지고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라면서 한 위믹스 투자자가 와가지고 막 말 그대로 광분을 하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나갔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업비트가 악마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억울하다.
잘못된 것은 업비트지 위믹스가 아니다. 장영국 대표를 폄하하지 말라. 저도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돈을 몽땅 넣어놨기 때문에 날리게 될 위기에 처음에는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국내 거래소 협회에서 주장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국내 블록체인 관계자도 이야기하기를 이 커뮤니티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이 너무나 결여가 됐었다.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투명성인데 유통량 변화 같은 중요한 사항을 지들 멋대로 조져버린 상황에서 니들은 그 자리에서 탈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뭐 업비트가 문제가 없느냐?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들 문제 많은 것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상패 공지 전에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즉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도찐 개찐 난장판이라는 것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믹스 토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P2원 게임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믹스가 국내에서 상패되고 국외 같은 경우 바이빗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을 했죠. 국외에서도 상패가 만약에 된다라면은 게임들까지 전부 다 와르르르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김치코인인데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김치코인인데 김치 거래소들이 다 외면을 해?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 어떻게 좀 잘 될 것인지 이번 주에 한번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교훈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치코인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는 여윳돈만 잃어도 내 삶에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받겠지만은 내 삶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 정도로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광조뜻 부탁을 꼭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